자, 오늘 1월 9일 지금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곰핍입니다. 오늘은 체험방 지금 1월 체험방 기준으로는 둘째 날이고 저희 유료 회원분들은 매일 뵙고 있고요.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한번 좀 보기 전에 WTI 한번 볼게요. WTI 한번 보시고요. 자,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지난 2003년도 이렇게 보시면은 2007년도에 126불이었던 유가가 한 번에 한 30불까지 급락을 했다가 다시 주가 100불에서 약 몇 년이죠? 2000 거의 11년부터 14년 정도까지 조금 더 길게는 2009년부터 이렇게 14년까지 한 5년에서 6년 정도를 90불에서 100불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유가가 갑작스러운 2014년도에 급락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급락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급락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이유와 설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본인들 가지고 있는 셰일가스를 팔아먹기 위해서 석유의 가치를 낮추는 작업이다라는 이야기도 좀 있었고요. 그게 수급적인 부분들을 건드려서 유가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는 지금 사우디 쪽에서 의도적으로 주가를 한번 그 출렁이면서 이 세계 패권의 경제를 조금 바꿔 놓으려는 의도였다 이런 설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최근에 유가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거의 WTI 기준으로 봤을 때는 60불까지 올라왔고요. 구간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그 2015년 4월 고점 구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 다른 금속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금속 상품 차트로 봐서 금속 볼게요. 구리 시세고요. 자, 동, 아연, 니켈, 주석, 연, 납이죠. 그리고 비금속, 비금속은 됐고요. 즉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었던 거는 제가 한 번씩 좀 설명을 드렸었던 그 부분이죠. 지난 그 리먼 브러스 사태 이후에 미국은 세 차례의 이 QE를 합니다. 즉 돈을 푸는 정책을 하죠. 양적 완화 정책을 시작을 하면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엔저를 유도를 하면서 돈을 막 찍어냈죠. 그리고 유럽에서도 뭐 아시겠지만 피그스 사태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유럽 쪽의 재정 상태의 악화에 따라서 유럽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화폐를 계속적으로 찍어냈죠.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적으로 시행을 했고요. 따라서 돈이 많아지니까 자 볼게요. 자, 돈이 돈의 양이 많아졌다. 그거죠. 돈의 양이 많아졌고요. 돈의 양이 많아졌다라는 소리는 무엇일까요? 자, 그러면은 돈은 어, 돈의 공급이 늘어났다. 자, 보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또 뭐죠? 자, 돈의 수요는 늘었을까요? 제가 그 차트선 좀 많이 보여드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수요와 공급이죠. 이게 공급선이고 이게 수요선이죠. 그러면은 자, 공급선이 늘어났다. 그러면 공급이 이렇게 이동해요. 이렇게 이동해요. 이렇게.
경제학 강의인데요. 경제학 강의 잠깐 할게요. 돈의 공급이 이렇게 늘어나면은 이게 Q죠. Q. 그리고 이게 P죠. P. 즉 공급이 늘어났을 때는 자 가격이 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즉 가액의 이동이 화폐 이동이 P1에서 P2까지 이렇게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가치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이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땠을까요? 자, 사실 상품 차트, 환율 차트 볼게요. 주요 시세, 환율 차트 볼게요. 절대 기준으로 지금 환율을 보려면은 이걸로 보면 안 되고 인덱스로 봐야 되는데요. 인덱스 찾을 수 없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달러가 계속 올랐습니다. 즉 가격이 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는 계속 올라갔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다라는 소리는 사실은 공급은 늘어났는데 자 수요단이 늘어난 거에 비해서 수요가 더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내려가야 했었던 것이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가령 원자재도 폭락을 하고 있었고요. 원자재도 이렇게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폭락을 하고 있었고요. 또 그러니까 유가도 폭락하고 원자재도 폭락을 하고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때 유럽의 기축 통화였던 저 유로화가 또 가격이 폭락하고 있었고 유가가 폭락하다 보니까 러시아 루블화나 아니면은 브라질의 헤아라 이렇게 다른 나라 국가 화폐들이 폭락하다 보니까 오히려 달러의 수요가 늘어났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올라갔고요. 근데 지금은 반대로 이 수요와 공급 기준에서 이렇게 감산하고 있습니다. 감산한다는 게요. 이제는 금리를 올리면서 돈을 걷어들이는 정책이 일단 첫 번째. 그리고 더 이상 돈을 찍지를 않죠. 그러면은 뭐 상대적으로 공급선이 이렇게 반대로 지금 현재 P2까지 올라가 있죠. 그러면은 사실은 공급선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단 수요선은 그대로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수요선을 그대로 생각하고 공급선 요게 공급이라고 볼게요. 요게 공급선이 좀 줄어들면은 자, 공급선이 좀 이렇게 줄어들면 오히려 또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더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도로 인덱스가 빠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어떤 거냐면은 그 달러 인덱스가 사실상 공급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었던 그 이유의 반대 방향의 이유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즉 공급이 줄어드는 대신에 수요가 더 줄어들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수요선이 급격하게 줄어듦에 따라서 제가 사실은 그 12월 그러니까 작년 초부터 얘기를 했었죠. 작년 초부터 제가 말씀드렸었던 게 달러 인덱스는 빠질 것이다. 달러 인덱스는 빠질 것이고 다른 유가라든지 다른 이런 뭐라고 하죠? 뭐 금속이라든지 다른 원자재 부분들은 올라갈 것이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의 이 화폐 가치, 그러니까 실물 가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근본이 통화제이기 때문에 실물 가치를 화폐로 매겼잖아요. 근데 사실 화폐가 너무 흔해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넘어서 이제는 화폐에 대한 선택 기조가 조금 바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가상화폐라는 것도 생기는 것이 이런 그러니까 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전체 투자의 기조 안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생각을 하느냐가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죠. 일단은 달러의 가치는
달러의 가치, 그러니까 공급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올라가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달러 가치가 빠지는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원화 강세도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일단 있고요. 원화 강세 지속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또 유가가 올라가고 다른 원자재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유가와 원자재가 올라가는 종목들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투자 포인트가 돼요. 원화 강세에 대한 수혜주, 내수주죠. 유가 강세에 대한 수혜주, 뭐 이건 조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가파르게 오르는 유가 때문에 사실 그 정유주들의 정제 마진이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별로고요. 선박 해운주 같은 경우가 이 선박 해운주의 BDI 지수를 유가가 선행을 합니다. 즉 유가가 올라가면은 선박 해운 지수, 그러니까 발통 운임 지수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선박주 같은 경우에 뭐 최근 페노션이라든지 대한해운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갈 수 있고요. 원자재 같은 경우에도 뭐 원자재 관련주도 많죠. 뭐 고려아연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자재 관련주들도 좀 많이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유가와 원자재가 올라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즉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또 한 번의 열망 또는 갈망이 올라갑니다. 어떤 분이 사실은 제가 좀 서두가 길었고 쭉 이어져서 얘기를 했었던 이유는 사실 OCI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 10분 동안 OCI 때문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이분 어떤 분이죠? OCI. 자, 달성님. OCI에 대한 현재가 가격과 목표가. 그러면은 OCI가 왜 올라가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지 현재가와 목표가 가격가를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OCI가 왜 올라가는지 알겠죠. 유가가 올라가고 있고 유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부분들에 대한 이 그리드 패러티라고 하거든요. 약간 전문용어로 즉 발전 단가를 그리드 패러티라고 합니다. 지금 태양열이나 이런 지력이나 또는 풍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생하는 전기 단가는 사실 이 석유, 석탄을 통해서 발생하는 발전 단가와 비교도 안 되게 비싸요. 그래서 왜냐면은 설치 비용부터가 일단 비싸잖아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는 어떻게 보면은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계속적으로 소외를 받았었죠. 자, 보실게요. 뭐 한참 이런 공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각광을 받다가 주가가 쭉 빠졌었던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이 태양열 발전을 통해서 수익 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만들어내기가 힘들다라는 게 일단 전반적인 생각이었고 또한 셰일가스 가격이 좀 상당히 더 낮거든요. 기본적으로 원유를 통해서 원유 정제해서 가져가는 것보다 셰일가스를 해서 땅에서 이게 뽑아 올려갖고 가져가는 이 셰일가스의 정제 비용이 더 싸기 때문에 그런 풍토라는 것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좀 쭉 빠졌었고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뭐 또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뭐 첫 번째로는 중국 쪽에서의 황사가 너무 심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폴리실리콘에 대한 수급 부분들이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폴리실리콘 폴리 가격 그리고 이 모듈 셀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주가의 전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죠? 폴리실리콘 강세, 실적 개선 기대 이런 부분들이 있죠. 주가가 또 올라간 이유는 폴리실리콘이 유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수급과 수요가 더 많아지니까 그에 따라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게 주가를 움직이는 요소는 Q가 아니라 P다. 자, Q가 아니라 P예요. 뭐냐면요.
Q는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즉 양이고요. 퀀터티 양이고요. P는 price 가격이죠. 어, Q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속도가 좀 적습니다. 가령 10,000원짜리 주식, 그러니까 10,000원짜리 물건이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100개를 팔다가 20개가 늘어서 그러면 120개가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120개가 돼서 뭐 가령 20만 원을 버는 것보다 오히려 가격 인상이 더 파격적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는데 가격이 10%에서 20% 오른다. 이거는 사실 절대적인 총량을 늘려주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고, 특히나 P를 늘려주는 것은 개별적인, 그러니까 공급 P 요소보다는 전체 총량의 P를 늘린다. 즉 어떤 소리냐면요, 전체 수요가 움직이기 때문에 가격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즉 Q는 각 기업의 개별 Q1이 될 수가 있는데, P 같은 경우에는 전체 수요의 Q0와 Q0가 될 수 있는 거죠. 즉 어떤 이야기면은 P 같은 경우에는 가령 뭐 유가라고 치면 유가가 올라갈 때 올라가는 거고, Q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의 납품이 올라갈 때 Q가 올라가는 거라서 조금 더 강력한 요소는 P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뭐 OCI는 폴리실리콘 가격, 그리고 삼성전자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반도체 가격, D램 가격, 이런 부분들이 더 영향을 좀 많이 받고요. 또 예를 들어서 철강 이렇게 리튬 가격이나 아니면은 흑연 가격, 이런 가격적인 요소를 건드렸을 경우에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움직이는 요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포스코 캠텍이었네요. 포스코 캠텍이었네요. 흑연 포스코 캠텍이었나. 제가 뭐 어떤 종목 안에서도 그 흑연 가격이 올라서 주가가 뭐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던 것이 있었거든요. 일단 뭐 기억이 안 나네요.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OCR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생각하시는 구간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가 구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20만 원까지는 한번 돌파해봐, 뭐 오랜만 신고가 한번 찔러봐, 이게 좀 나올 수는 있는데, 다만 선행돼야 될 것은 단지 이 OCI 가격만 보시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유가 움직여요. 두 번째 폴리 가격이 움직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가격 갭이 있어요. 가격 갭이 있는데요. 가격 갭이 있다라는 거는 가격의 기간 갭이 있는데요. 먼저 움직이는 선행 지표 부분들을 보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방향성을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 OCI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 설명을 드릴 때 단순하게 차트와 흐름과 방향성을 가지고 설명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대형주의 경우에는 다른 포인트 부분들을 적용을 시켜야 돼요. 즉 단순하게 우리가 차트적인 측면만 보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급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강하게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들은 이런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차트와 흐름과 이런 부분들 적용해야 되겠지만, OCI는 이 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급적인 부분들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OCI는 결론적으로 더 갈 수 있다. 근데 더 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거의 20분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좀 넘어갈게요. 자, 앞서서 있던 개요적인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개요적인 부분들 말고 코스닥 다시 한번 볼게요. 코스닥이 드디어 신고가 한번 만들어냈습니다. 신고가라는 게요, 843선을 찍었죠. 자, 그러면은 요렇게 봤을 때 요 구간을 돌파, 또는 이 구간 고가보다 높았기 때문에 843의 이 구간 시가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오늘은 신고가를 한번 만들었으니까 한번 쉬었다 가자 할 수 있거든요. 쉬었다 가자 할 수 있거든요. 또한 주식으로 보면 신라젠 설명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저희가 매수 얼마 했죠? 자, 매수 여기서 했습니다. 자, 매수단 여기서 잡았고요. 저희가 거의 금요일쯤에 하단에 잡아서 종가까지 팔지 말고 가져가세요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뭐 지금 유료방 분들 다 아시고 계시고 들고 계셨죠. 그리고 제가 월요일날 그러니까 월요일날 어제 체험방 시작할 때 현구간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요때 아마도 요 금요일날 강의 녹화할 때 들으셨으니까 말씀을 드렸죠. 이 종목 더 갈 수 있으니까 하단 구간을 더 높은 자리 필요하니 하단 구간에 조정 나올 때는 매수해서 들고 가는 쪽으로 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고가 구간이 나왔을 때 저희가 얼마 정도 매도를 했냐면은 대략 한 요쯤에 매도를 했죠. 한 요쯤에 매도했죠. 요쯤에 매도했습니다. 요쯤에 매도했었던 이유가 주가가 올라간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되거든요. 주가가 올라간 이유는 지금 그 사노피가 신라젠 파트너스 1조를 투자를 했다. 그래서 팩사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또 지금 라이센스 하우스 1조를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사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밸류, 즉 가치는 1조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돈을 1조를 받으니까요. 따라서 거기에 대한 지분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1조라는 금액이요. 시가총액이 6조 3천억이라는 기업이 약 30%가 올랐을 경우에는 금액사고는 1조 8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1조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의 밸류에이션을 어느 정도 측정을 할까? 보통 이렇게 봤을 때 뭐 다른 외국에 있는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있는 경우는 조금 더 업턴 밸류를 받긴 한데요.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라이센스 아웃 받은 만큼 올라요. 즉 5천억짜리 있으면 5천억짜리 라이센스 아웃이 나오면은 5천억만큼 올라요 주가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국내 사례나 해외 사례를 봤을 때는 또한 현 구간에서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이 좋은 재료 또는 개인들이 좋아하는 재료 안에서 달라붙는 애들이 많거든요. 세력은 이거 싫어해요. 그러면 주가를 어떻게든 뱉어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고가 구간에서는 일단은 어느 정도 구간에 대한 흐름이 끊겼을 때는 매도를 해줘야 된다는 게 일단 통계적인 부분이고요. 그러면은 이 종목 끝났냐?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이거예요. 사실 이 팩사팩 뉴스 1조 뉴스가 나왔을 때 혹시나 주가가 분봉상으로 보면요. 자, 이게 뉴스가 여기 나오고 올라갔어요. 근데 만약에 뉴스가 가령 이렇게 키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딱 상한가 말고 끝난 다음에 뉴스가 한 요쯤 나왔으면 어땠을까요? 또는 요쯤 나왔으면 어땠을까요? 이러면 주가는 더 간다고 봅니다. 더 가야죠. 이거보다 더 가야죠. 근데 지금은 주가가 시작을 할 때 끌어올리기 전에 뉴스가 나와서 주가가 끌어올리면서 개인들이 달라붙었죠. 그래서 이 종목은 더 이상 크게 갈 수 있는 확률이 조금 적어지고 있는 차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환경 기준 설정 보시면요. 물론 이 종목이 바로 여기서 후 꼬꾸라지고 이거 아니에요. 말씀드렸지만 6조 지금 뭐 거의 7조 된 기업이기 때문에 흔들어 줘야 됩니다. 어느 구간에서는 이렇게 흔들어 줘야 되고요. 단지 흔들어 주는 방향이 어떤 흐름을 가질 수 있느냐, 이거는 뭐 추후적으로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뭐 그런 말 많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러면은 주가가 급락을 했을 때는 소문에 샀습니다. 맞죠? 이때도 소문에 팔았죠. 사실 소문에 팔았어요. 어떤 뭐 악재가 나온다, 악재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둥그러진 시점에서 마이너스 3.8%인가 4%인가를 하고 제 기억에는 팔고 하단 구간에서 이때는 뭐 제가 다시 사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에 가까워지고 있고 악재 구간 때문에 사야 된다 해서 이 구간에서 사서 저희가 다시 상단 구간에서 매도를 했다라는 게 일단 결론적인 부분이고요.
그러면은 이 종목을 혹시나 갖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 종목은 사실 조금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음봉 구간으로 이렇게 빠질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음봉 구간에 빠지면서, 물론 음봉 여기 있는 머리 구간을 빠지면서, 이렇게, 자, 이렇게 시작을 하면 요쯤에 갖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빠져서 하단을 좀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 역시도 상단을 한번 살짝 더 보여줄 수도 있고요. 사실 방향성이라는 게 이 현재 위치에서는 어느 구간으로 만들어질지는 또 방향성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요. 결론적으로는 어, 주가가 주가가 이렇게 하단 구간, 그러니까 즉 하단부를 잡을 때쯤 해서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재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60평을 이렇게 가져가고요. 이렇게 즉 20평이 돌고 아마 주가는 이렇게 하단부까지 살짝 더 내려올 수 있죠. 하단부까지 살짝 더 내려오면은 구간 지지대를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이 매수에 참여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자 보시죠. 이렇게 이게 1고점 다시 2고점 또는 2고점이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요. 구간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2고점 구간, 그러니까 2저점, 1저점, 2저점 구간 안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만 매수를 한 포인트 구간 이후에 무조건 주가 간다라는 측면보다는 하방에 대한 시나리오를 계속 세워야 됩니다. 이 종목이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방에 대한 시나리오도 언제든지 세우면서 종목을 보셔야 된다.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잠시만요. 자, 그리고 신라제는 고가 설명을 드렸고요. 비덴트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비덴트는 이게 둥그러지니까 주가가 둥그러지면은 갈 자리에서 못 가고 둥그러지면 주가가 빠질 수 있다라고 이 전제점을 갖고 있었는데 벌써 보세요. 시가부터 그냥 확 빠져버렸죠. 네. 물론 약간 요 부분도 아쉬운 게 있어요. 여기서는 사볼만 했는데 그 생각은 조금 아쉽습니다. 자, 1번 구간 만들고 2번 구간 만들고 추세선을 벗어나는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구간 안에서는 하단부를 잡아놓으면은 윗구간 더 좋은 자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측면 때문에 사볼만 했는데 주가를 일단 사진 못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요, 지금 이렇게 10평을 지켜줄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보고 있는 관심 종목 중에 하나긴 한데 뭐 아직까지 저는 한 24,000원 구간까지는 한 번 더 구간 한번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왜냐면 공포를 한 번 더 줘야 되지 않나. 둥그러졌는데 위거밖에 안 가? 아니면 가려고 했으면 진작에 갔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부분들도 조금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이제쯤 되면 좀 한번 꺾일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도 쭉 보면요. 영풍재지 방향성 좋고요. 자, 에클론은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 구간에서 한번 절반 정도 매도를 했죠. 절반 정도 매도하고 절반 정도 가져가고 있는데 오늘 신라젠 움직이면서 방향성을 조금 움직였었어요. 이렇게 한번 움직였었어요. 움직이긴 했는데요. 지금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거는 너무 길어지고 있다라는 점 첫 번째랑 그리고 이 3위평이 지금 요 5위평 아래로 들어갔거든요. 그 부분들이 이 저항대로 작용하기 시작하면은 하단이 요렇게 계속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조금 더 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방향성은 훼손되지 않았고요. 그러면은 이 종목도 역시나
1번 구간과 2번 구간 만들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 사실 저희가 매수했었던 포인트가 좀 낮아요. 낮기 때문에 수용으로 가져가던가 좀 내려오면 더 사던가 방향성 잡고 더 사던가 이러면은 어, 목표가는 얼마죠? 목표가는 고점 넘어가봐입니다. 즉 9만원 넘어가봐 이런 기준까지 봤을 때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딱히 나쁘진 않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딱히 나쁘지 않고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저기 앞에 있는 이 올라갈 때 힘썼던 구간 거래량 대비해 가지고 아직까지 팔아먹을 수 있는 거래량과 자리가 안 나왔잖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단만 제대로 잡으면 상단까지 다시 갈 수 있는 전체 베이스 차트이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팀스 같은 경우는 뭐 좋죠. 흐름 좋은데 흐름 좋긴 한데 사실 이렇게 빳빳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이렇게 보시면요 5위평 3위평 구간을 빳빳하게 올라가면서 구간 2평을 지켜주고 있죠. 이렇게 구간 2평을 지켜주는 종목들은 뭐 이 구간 2평 한번 깨지기 시작하면은 하단이 깊게 들어옵니다. 제가 계속 노리고 있는 종목 PCL 자 이렇게 구간 2평을 계속 지키고 있다가 하단부를 한번 깨기 시작하니까 다시 한번 재차 하단부를 깨고 결국엔 오늘 종가상은 종차상으로는 그 이제 내려갈 거야 내려갈 준비할 거야 이거 하고 있죠. 제가 이거 계속 기다렸어요. 제가 체험방분들도 아시겠지만 여기서 사서 여기서 수익 내고 그다음에 요거 내려오는 거 기다리고 하단에서 요 구간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팀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종가상, 종가 기준 보시고 3위평, 5위평 기준 보시고 종가 기준 안에서 3위평, 5위평 깨진다 또는 분봉상으로도 조금 둥그러지면서 리스크가 좀 더 커진다 싶으면은 뭐 더 가든 안 가든 매도할 겁니다. 그때 그 기준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다음 홈캐스트 볼게요. 홈캐스트 역시 지금 저희가 매수가보다 이제 조금 마이너스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한 3%선, 4%선 정도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아직 조금 망설이는 이유가 좀 적극적으로 못하고 망설이는 이유가 혹시나 좌측 하단부를 깨면은 이게 잘못하면 불규칙이 나오거든요. 불규칙이 나오면 이 481선 한번 하단으로 확 깨고 올라옵니다. 즉 하단을 확 깨고 올라오면은 저희가 만약에 여기서 좋은 가격이 하에서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여기서 한 10%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바에는 그냥 그 하단 구간 좀 더 지키고 있다가 만약에 이게 불규칙이 시작되면은 하단 여기 있는 가격으로 치면 한 121선 정도가 하단부겠죠. 여기는 하단 꼬다리 하단구. 요 구간 안에서 기다려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 종목이 이렇게 여기는 좌측단을 지켜주면서 하단을 이렇게 잡으면은 이 구간에선 전 여기서 샀거든요. 더 살 생각이 있어요. 더 살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헤드앤숄더 만들고 주가 만들면은 다시 상단 한번 찔러줘봐 이 구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머릿속에서 시나리오랑 방향성을 그려가면서 위치랑 거래량 흐름 섹터 다 고려해가면서 봐야 됩니다. 만약에 섹터가 무너지고 방향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주가는 던져야 되고요. 그거는 얼마가 됐든 던져야 돼요. 그 구간을 보셔야 됩니다. 코스모 신소재 역시도 지금 하단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제가 이거 잘못 샀죠. 높게 샀어요. 왜냐면은 더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둥그러지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럼 뭐 분할 매수 더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분할 매수 요쯤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요쯤까지 하단 기다리고 있고 단순하게 추세선단 안에 보면은 자 겹치는 구간이죠. 그러면 60평까지 한번 내려왔을 때 자 1차 매수 잡고 2차 매수 잡으면 대략 뭐 중간 매수단 요 정도 평균 단가 요 정도 만들어 준 다음에 그냥 스윙 해보자. 자 그러면 너 코스모 화학처럼 코스모 너 코스모 화학처럼 한번 돼보고 싶지 않니?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SG 솔루션즈 지금 뭐 그 가상화폐 관련된
보완주 개념으로 좀 담아뒀는데 생각보다 구간이 조금 약해요. 물론 제가 이 종목을 샀었던 이유는 이렇게 481선을 뚫지 못하다가 갭으로 뚫어주고 다시 한번 뚫어주고 하단으로 내려와서 다시 한번 뚫어줬기 때문에 업사이드 모멘텀 또 방향성이 상당히 강하다. 전체 차트 안에서도 이 벗어나는 구간 안에서의 흐름이 강하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오늘 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약할 수도 있나라는 의구심을 어떻게 보면 의구심이죠.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 이 구간이 자, 이렇게 단기평을 일단 끌어올리는데 장기평이 위에 있죠. 그러면 단기평이 적어도 위에, 그러니까 적어도 아래에서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이상은 더 볼 생각이고요. 만약에 이 주식이 내일 시가선을 좀 보고 이 구간을 즉 22평을 하단 훼손하기 시작하면은 바로 자른 게 아니고 이 종목은 어떻게든 반등이 와요. 반등 구간에서는 정리를 하던가 왜냐면 시간 구간이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보시고요. 오늘 간만에 얘기 좀 아까 어떤 분이 저기 다른 회사 쪽 투자했었던 뉴화청이죠. 뉴화청에서 투자했었던 이 투자가 간만 후에 투자를 해서 다른 쪽에 NHT 컨소시엄 쪽에 돈을 안 넣어가지고 그 회사가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가 좀 있죠. 근데 무슨 상관이에요? 간만 후는 투자를 했는데요. 간만 후에 투자하고 돈 들어갔는데요. 돈 들어가 있는 종목을 사실 가령 망하게 만든다. 사실 그 어렵거든요. 물론 내일 A 회사가 어려울 수 있다. A 회사 간만우다. A 회사 간만우입니다. A 회사 간만우다.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음봉을 한번 살짝 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단을 한번 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태값은 전혀 변하지가 않습니다. 즉 수평 잡고요. 이 구간은 1차 구간 잡고 2차 구간 잡아도 되고요. 자, 수평 잡고요. 이거 1차 구간, 2차 구간 잡고 구간 실패하니까 다시 재하단 잡는 요 구간으로 좀 봐도 되고요. 어느 위치로든 형태값이 변하지 않았고 의도도 변하지 않았고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앞선 그러니까 많았었던 거래량 대비해가지고 뒷선 거래량이 상당히 적죠. 그렇기 때문에 의도상으로도 팔 수가 없었고 물량도 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여기서도 지고 있었지만 팔지 못했기 때문에 적어도 얘네가 물량을 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상단까지 한번 갈 수 있다라는 전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찌라시 뉴스 이런 거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찌라시 뉴스 이런 거는 특히 기자들이 쓰는 글 정말 뭣도 모르고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제가 생각할 때 세상에 제일 멍청한 것 같아요. 그냥 어디서 듣고 누가 이렇다라 이런 거 그대로 글 써가지고 그거 진짜인 양 만들고 나중에는 정정 기사도 안 내고 보도도 안 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자가 쓰는 글을 믿지 마시고요.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어떤 기자가 회사에 돈을 요구했는데 돈을 안 줘가지고 거기에 대한 악재 기사를 썼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비슷합니다. 이때 주가 이게 한번 출렁였을 땐가 뭔가 막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언제죠? 근데 이때 제가 주담한테 확인해 보니까 기자한테 이 IR 쪽 시도를 하다가 기자가 돈 요구했는데 돈 없다 거절하니까 다음날 바로 악재 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큼 기자들도 돈도 많이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아예 악의적으로 기사를 쓰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물론 반대로 그 악의성을 이용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즉 일부러 악재성 뉴스를 통해서 주가를 눌러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대응의 원칙, 즉 주가가 어떻게 되든 대응 안에서 주가를 더 빼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세력들이 쓰는 방향성이 참 다양하니까 그 부분들 속지 말고 보세요. 자, CMG 제약은 생각보다 주가 부분들, 즉 오늘 시점에서 제약 바이오주들이 생각보다 많이 빠졌거든요. 특히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한 3% 정도 빠졌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 4% 정도 빠졌고요. 전체적으로 제약주가 무너지니까 지금 뭐 CMG 제약 같은 경우에도 구간이 사실 살짝 둥그러지면서 불안했는데 역시나 이게 좌측부 하단을 깨고 내려옵니다. 이게 좌측부 하단을 깨고 내려오면은 잘못하면은 하단 그 우측에서 이렇게 추세단을 만들면서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일 양봉이 나온다 치더라도 머리를 맞고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응에 대한 부분들은 어차피 주식은 대응이잖아요. 간다 안 간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대응한다 안 한다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주가가 내일 정도에 반등하면은 일단은 뭐 일정 부분 손절을 하던 본절을 하던 처리를 해서 내일은 데이 구간으로 넘어가 뭐 데이를 안 넘거나 아니면 하루 이틀을 보거나 뭐 그렇게 하루 이틀을 보는 경우는 이렇게 살짝 살짝 양봉이 좀 돌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12평 좀 지키면서 양봉을 좀 돌면서 주가가 뭐 한번 그 꺾어주는 흐름을 보이면은 조금 더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추세단을 한번 벗어나는 구간 한번 좀 더 보여주면은 뭐 다시 한번 볼 것 같고요. 그건 내일 가서 대응을 해봐야죠. 그리고 오성 LST는 저희가 매수를 얼마를 했냐면요. 매수를 저희가 얼마 했죠? 잠깐만요. 매수 얼마 했더라? 매수 얼마 했더라? 자, 그대로 보여드려요. 어, 오성 LST 지금 763원, 763원, 763원. 살짝 높았어요. 어떻게 보면요. 이때 매수했었던 이유도 설명드릴게요. 못 보신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763원. 이때 매수 시도를 했고요. 이렇게 매수 시도를 했었던 이유는 일봉상 기준에서 봤을 때, 자, 종가 763원, 저가 763원, 763원. 요 위치였거든요. 자, 요 위치였거든요. 요런 모습이었어요. 요런 모습에서 자, 일봉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좌측부 하단을 지켜주는 그 구간 안에서의 마지노선이면은 자, 이렇게 1바닥과 2바닥 구간을 불규칙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재차 잡고 올라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세력의 의도는 조금 달랐었던 것 같아요. 자, 1바닥과 2바닥을 이 바닥을 깨주는 흐름을 깨주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제 그러면은 20평까지는 한번 구간 터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즉 반드시 이렇게 수평으로 쌍바닥을 맞는 게 아니고 보통은 제 1, 2바닥이라고 해서 좌측보다는 우측이 높아야 돼요. 만약에 적어도 쌍바닥 기준 안에서는 바닥권이 말씀드렸죠. 쌍바닥 구간 안에서는 바닥권이 어느 정도 잡힐 수도 있다라는 확률이 가령 한, 한 50%, 이게 50%라고 치면은 자, 이렇게 구간이 이렇게 1, 2바닥을 잡으면은 확률이 한 70%이 정도 되거든요. 70%. 그래서 이렇게 하단을 만들면은 분봉상의 하단을 어떻게 만드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분봉선의 하단은 물론 약간 애매한 거는 왼쪽에 있는 좌측 부분들을 오른쪽에 살짝 더 깨놨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긴 한데 분봉상 기준으로 보면은 이렇게 자, 역 헤드 앤 숄더 만들면서 하단 구간을 확실하게 만들어줬죠. 그리고 이렇게 추세선상으로는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에 보시면요. 시간에 보시면 한 1.94% 정도 이렇게 좀 빠져 있어요. 1.94% 이렇게 뭐 조금씩 이렇게 다 빠져 있고요. 왜냐면 뭐 오성 LST가 공시가 나왔는데 공시 해석 한번 해드릴게요. 공시 해석 궁금하시죠? 공시 해석 한번 해드릴게요. 공시 최대 주주 변경된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자,
변경 후 오성 LST가 변경 전에는 20.57에서 변경 후에는 그 리더포트 4호 조합이 원래 있었습니다. 원래 있었고요. 근데 지금 트윈홀딩스 S맥 주식회사의 장외 매도로 인한 최대 주주 변경이에요. 근데 보시면 장외 매도이고요. 그리고 장외 매도하면서 1대 주주가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최대 주주 변경 공시가 나온 거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S맥에서 물량을 다 팔았다 이게 아니거든요. 사실 보시면요. 여기서 직전 보고서는 4만 요 구간에서 한 7% 정도 구간이 좀 줄었어요. 7% 정도 구간이 줄었는데 자 S맥에서 장외 매도로 처분 상대방이 한국 채권 투자 자문입니다. 한국 채권 투자 자문이고요. 이때 처분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요 구간 안에서 처분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자, 그러면은 요 투자자문 쪽에서는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나오는 오버행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일단 그거는 일단 상황적인 부분들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냐면은 자 초기로 돌아가서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현재 구간 위치에 대한 것들 조금 보셔야 돼요. 즉 만약에 이 위치, 요만큼의 거래량과 요 위치의 거래량이 여기 위치, 즉 1600원에서 2000원 사이에 있는 구간에서 위치가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다라고 하면은 방금 전에 나온 신호는 엄청나게 위험한 신호예요. 왜냐면요, 결국엔 거래량이 나왔다는 거는 상당히 의도가 점층되어 있다. 즉 수급권자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적어도 고점 구간, 그러니까 상대적인 고점 구간에서는 팔아먹을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상대적인 저점 구간에서는 팔아먹을 확률보다는 매집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최근에 앞에서 보실 때 이 오성 LST가 새로운 사업을 100억 정도 3자 배정 유상증자를 받으면서 마리아나 뭐 제약바이오 사업 부분들 진출하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거래량이 나왔었던 부분들이 즉 단순하게 주주변경 유상증자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만 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의 퀘스천을 조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흐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요, 이렇게 우측, 즉 왼쪽 또 머리 나왔으면은 오른쪽 어깨 한번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위치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오른쪽 어깨가 나와줘야 되는데 오른쪽 어깨가 나오지 않고 주가가 만약에 그러면 시나리오 세워볼게요. 100% 없으니까요. 주가 올라가서 이렇게 하단 잡았는데 이렇게 좌측에 있는 구간을 일단 깰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깼는데 이게 만약에 더 깨고 내려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을 좌측 어깨 오른쪽 어깨로 보는 게 아니고 쌍봉으로 봐야 돼요. 그럼 쌍봉으로 보면은 하단이 길어지면서 이렇게 죽었다가 나중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일 시장을 통해서 조금 더 냉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향성 보면서 시장 흐름에 따라서 대응하는 쪽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진행하고 있는 종목들 좀 자세히 설명드린다고 시간이 좀 이렇게 갔는데 이제 제가 지금 매매할 종목들 그리고 관심 두는 종목들 좀 설명드릴게요. 자, 요거예요. 자, 요 종목이고요. 간단하게 정말 내일 어차피 뭐 진행하면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은데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데 되게 간단하다는 거는 그렇죠. 제가 보는 눈에 간단할 수도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한 흐름과 방향성에 대한 이해만 하면은 상당히 간단하고요.
그리고 몇 종목은 저희가 앞서서 설명을 계속 드렸었던 종목이고 아직까지 타이밍을 못 잡은 종목이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을 그러니까 어제자의 설명을 좀 드렸어요. 유료분들은 뭐 설명 많이 들으셨죠. 매매 중간에 한 것도 있고 다시 살려고 대기 중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종목 이렇게 보시고요. 캡처 해놓고 보시고요. 제가 요 캡처 떠가지고 저 방에 올려드릴 거니까 뭐 참고해서 보시고 지금 빠르게 진행할게요. 빠르게 PCL 기다리고 있습니다. PCL 자 말씀드렸죠. PCL 둥그러지니까 하단부 나올 거고 주봉상으로는 주봉상으로는 제가 어제도 방송 드리면서 말씀드렸어요. 요거 깨는 흐름 나와라. 7주봉 깨는 흐름 나와라. 요거 계속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일 정도 구간 안에서 내일은 나올 것 같아요. 14,000원 구간 정도에서 존이죠. 여기 매수 존이에요. 자, 14,000원부터 요 구간 안에 요렇게 매수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매수존에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사는 게 아니고요. 분봉상으로 멋지게 하단 구간 만들었을 때만 접근을 할 겁니다. 왜냐면요. 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자, 앞에 아까 제가 오송 LST 설명드린 것처럼 종목이 이렇게 구간에서 크게 내려와 가지고 하단을 깨고 60 아래로 이렇게 내려갈지 사실 아무도 모르거든요. 확률적인 부분이죠. 물론 확률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적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는 요 구간 안에서의 매수존을 좀 보고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고 있는 종목은 크리스탈이에요. 크리스탈 보고 있고요. 크리스탈은 지금 어제자의 상한가 들어갔죠. 어제자의 상한가 들어오고 제가 미리 그 찜을 해놨어요. 어제 상한가 어제 방송할 때 설명 드렸나요? 찜을 해놨어요. 여기 있는 고가 구간의 위치가 전에 있었던 중심부 매물대를 찔렀기 때문에 그런 결국에는 해석의 차이예요. 여기 있는 해석의 차이가 여기서는 다 팔아먹었네 라는 해석이 될 수 있었는데 다시 올라오니까 그럼 여기서는 퀘스천을 가지게 됩니다. 너라 팔지 않은 건가? 팔지 않은 건가에 대한 퀘스천을 가지게 해주는 이 흐름이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하단부 잡으면 들어갈게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단부를 지금 이게 지금 세력가죠. 자, 세력가 기준까지 내려왔는데 사실 애매한 거는 세력가 기준가를 살짝 더 깨고 내려왔어요. 물론 뭐 이게 불규칙 시작되면서 살짝 더 깨고 내려올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단부를 어느 정도 잡아줬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일 정도 내일 정도 시가선을 좀 보고요. 시가선이 대략 내일은 또 역시 이렇게 올라올 거거든요. 즉 3인평 이렇게 올라올 건데 시가선을 보고 시가선이 3인평 위에서 올라올지 아니면 아래에서 올라올지에 따라서 제가 대응 부분들 영역을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PCL이나 아니면 크리스탈이나 제가 구간에 왔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간 위치 베이스 중에 하나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이준 코스메틱 어제 이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제이준 코스메틱 오늘 뭐 한 3% 정도 다시 올라줬다 내려왔는데 일단은 요 481선 아래까지 한번 공포구간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는 건 셀트리온 제약이에요. 오늘 가다 말았는데요. 너무 좋아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가다 만 걸 좋아하는 이유가 결국엔 고점까지 만들었었던 또 고점까지 가려고 했었던 세력의 의지와 의도가 있었고 또 아직까지 팔아먹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자, 여기 있는 거래량 대비해서 여기 있는 거래량이 너무 적어요. 즉 물량을 상단에서 잡았을 때도 거의 다 팔지 못했기 때문에 더 높은 자리에서 팔아야 된다라는 제스처 또는 시그널을 준 거거든요. 그러면 하단에 내려왔을 때는 사야죠. 그래서 일단은 내일 가장 아침에 일찍 살 수 있는 종목은 아마 셀트리온 제약이 될 겁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될 거고요. 그리고 MG매드는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차트 구간 안에서
빳빳하게 서 있는 5위평 또 3위평 구간들을 지켜주고 있는데 고가 구간을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약간 망설이는 이유는 더 높은 구간 안에서의 이 흐름들이 남아 있어서 적어도 위치 구간을 이렇게 터치해 주긴 하겠지만은 추가적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퀘스천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하단에 한번 좀 내려오면은 좀 좋은 가격 살 수 있을 텐데, 물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기에는 충분히 어렵지 않고 충분히 가능한 구간입니다. 한 8% 나오죠. 8% 나오죠. 자, 그냥 용평 리조트 역시도 하단부 잡으면은 그냥 사면 돼요. 사실은 하단부 잡으면 이 구간이 되게 쉬운 구간인데 좀 느릴 것 같아서 사실 망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평창올림픽 곧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안 움직이네? 이런 생각 때문에 조금 루즈해지나? 이런 생각도 좀 있고요. 코아스템 보고 있습니다. 코아스템 아까 크리스탈이랑 조금 비슷하게 보고 있고요. 하단부 잡으면은 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리드라는 종목 보고 있고요. 뭐 지금 차트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1봉상으로 이렇게 추세선을 벗어나고 추세선 벗어난 구간 안에서 1번 구간, 즉 하단 1번 그리고 2번, 1번 구간, 2번 구간, 자 비대칭 바닥 잡아놓고 여기서 이렇게 구간 흐름 다 만들어줬죠. 따라서 뭐 내일쯤 아래로 들어오면 매수를 해보던가 아니면 시가선을 좀 보고 조금 조정 나면 매수해보던가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브레인 콘텐츠 좀 보고 있고요. 브레인 콘텐츠 보고 있고요. 지금 방송 제가 지금 57분째로 끊을 거예요. 아마 57분째로 끊을 건데 나머지 방송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 업로드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1, 2분밖에 안 남아가지고요. 지금 자 이게 그 브레인 콘텐츠 같은 경우에도 전형적이죠. 전형적으로 자 이렇게 수평 돌고요. 이렇게 하단부 만들어주고 재차 올라가는 이